그래서 그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으셨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월급 받으면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으로 쓰느라 막막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 10억의 빚에 파산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부터 지금은 아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아주 단기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 세퍼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26살 때 파산을 했었지만 30세 이후부터는 이자로만 생활하고도 돈이 남는 풍족한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이기는 습관, 정말 유명한 명작들을 많이 쓰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분의 신작 머니파워입니다. 오늘 이 머니파워의 책은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웰싱킹 책방은 매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기업가가 리뷰하는 진짜 부자들이 쓴 책들을 먹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축 50대 50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라. 켈리, 저는 빚이 있는데 빚을 먼저 갚을까요? 저축하면서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빚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로 못 갚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당연히 여윳돈이 있다면 바로 갚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당연히 못 갚은 상황이 대부분이죠.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방법은 50대 50 원칙입니다. 매달 수익의 최대 50%까지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최소한의 비율로 대출을 갚아나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좋은 점 9가지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그중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수중에 돈이 많아진다. 이 돈은 저축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어디에 돈을 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빚보다 당신이 1순위가 된다.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이때부터 빚을 갚는 일도 기쁜 일이 된다. 이제 기분 좋게 일하러 갈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빚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문장도 너무 좋은 것이, 만약에 제가 빚이 있을 때 빚만 갚기 위해서 정말 월급에 막 진짜 거의 50% 이상 넘게 막 빚을 갚는데 막 써버리고 그러면 빚을 끌어들이잖아요. 빚 때문에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목표를 크게 두고 빚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산가가 되는 거에 목표를 두었었거든요. 빚은 당연히 갚으면서 자산가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그 나머지 돈으로 저축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혁신적으로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빚만 갚으려고 막 했었으면 저는 아마 아직도 민박집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이 아니라 나는 자산가가 되겠다에 집중했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서도 자산가가 될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 내 뇌와 잠재의식에서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악순환을 끊어낸다. 최소 금액을 변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빚을 지지 않게 된다. 수중에 돈이 더 있기 때문에 물건을 또 다른 빚인 할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여분의 돈을 남겨둘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늘 일어나는 법이니까. 제가 이때 사실 빚이 10억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울증에 빠졌었잖아요. 2년 동안 저는 그 10억 빚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진짜 다시 죽었다고 태어나도 그 1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우울해지고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지, 무슨 자살이야, 또는 왜 우울해, 빨리 빚 갚으러 일하러 나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진짜 그 우울이 밑바닥에 딱 붙어서 있잖아요. 꼭 정말 죽어있는 내사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막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막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막 돈을 벌러 나가야 돼,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년 동안 우울했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그 빚도 갚고 또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장 이상적으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막 계산해 보니까 200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200억을 벌지?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200억에 막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200억을 벌고 싶다. 내가 120살까지 살다가 죽으려면 200억 정도가 이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지? 그러면서 지금 그때 내가 파리에서 살았었잖아요. 파리를 저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방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 방을 또 제 방, 어쩔 때는 민박집에 세를 주고 제 방까지 세를 주고 저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제가 돈을 벌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니까 제가 가이드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 교수님들 또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특별 비즈니스 가이드, 비즈니스 번역 같은 것까지 점점점 맡기면서 돈을 진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또 성수기에는 벌 수가 있더라고요. 빚을 갚는데 쓴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는 진짜 빚을 장기로 갚겠다고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장기로 갚을 테니까 조금씩 갚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갚고 나머지 돈으로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좀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빚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저축을 모아놔야지 더 큰 빚을 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세울 변명 한 가지가 사라진다. 빚이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는 변명말이다. 이제 더는 남에게 매달 내는 이 지긋지긋한 대출금만 다 갚으면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 이제 바로 당신이 얼마나 돈을 잘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이 책에서 권하는 내용을 실천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이제부터 돈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더는 돈이 노예가 되거나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이제 품격 있는 삶의 상징이 된다. 여섯 번째, 다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사실 문제는 빚이 아니다. 실제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가진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할 만큼 자신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다. 빚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저축한 돈만 있으면 빚은 그 힘을 상실한다. 지금 금리가 높은데 무조건 갚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모두 다 다르실 거예요. 두 번째, 어차피 투자할 돈도 없으니 리스크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저자는 대출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채무자 당사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한 푼도 없는 경우 모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출을 갚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을 갚으면 좋지만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출 상환 비율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안전자산 등 다른 자산에도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어느 부부의 컨설팅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요, 매달 세후 1,000만 원을 버는데 대출 상환 비율이 높아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보도 셰프는 부부에게 대출 상환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돈으로 3분의 1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3분의 1은 영국식 연금보험에 가입하며 3분의 1은 펀드에 투자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대출 상환만 아니라 안전자산과 현금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줍니다. 이로써 대출 상환 이외에도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소비용 부채를 막아라. 소비를 하기 위해 빚을 짓는 사람들은요, 어제 진 부채를 갚느라 오늘 일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에서 헤어나기 전에는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물건들을 사들이면서 거짓된 겉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아예 소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보다 투자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이 5배, 10배 될 수 있는 시간을 그 100만 원한테 먼저 줘야 합니다. 1000만 원이 되고 나면 그때 1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그 100만 원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미래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라고 말합니다.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부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인드로 무장하시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가끔 100번 쓰기에서 빚을 갚겠다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빚을 갚겠다 이렇게 적으면 끊임없이 부정을 끌어들입니다. 차라리 순자산 얼마를 언제까지 벌겠다고 생각하세요. 순자산을 끌어당겨야지 빚을 끌어당기면 안 되니까요. 돈에 대해서는 부정이 전혀 없게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성공일기를 쓰면서 부정적인 자의식을 바꿔라. 책에서는 자의식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방법으로 저자는 성공일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트에다 날마다 자신이 잘해낸 일 5가지를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주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끈기와 같은 특성을 타고난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작심삼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만 잘한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성공을 되새김질하면 우리 뇌에서도 성공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머니파워 책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수입을 3개월 안에 20% 늘리기 위한 이행 항목들이 있으니 꼭 이 책을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5번째, 마음은 풍요롭지 않더라도 풍요의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라.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순위가 사람이고, 두 번째 순위가요,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물건, 세 번째 순위가 돈. 하지만 저자 보조세포는요, 돈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 돈, 물건 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조세포가 제일 좋아한다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3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쓸 일이 없더라도 500유로, 약 하나 70만원짜리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이 문장에 너무 공감을 해요. 실물 지폐에서 느끼는 풍요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빚 10억이 있을 때에도 저는 장지갑에 항상 돈을 빳빳하게 새 돈을 넣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흔돈은 다려가지고 정말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정말 잘 맞춰서 그 현찰을 잘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잘 돈을 잘 추려가지고 넣고 다녔고요. 그리고 우리 캘리스들한테는 정말 제가 붓글이라는 강연, 정말 돈은 붓글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기합수를 제가 발행해가지고 이제 캘리 자기합수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근데 제가 캘리은행에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가죠, 이렇게. 여러분 옆에 더 잘 보이라고 여기에 띄워놓을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기합수표에 캘리은행 그 다음에 해가지고 돈을 적는 칸을 주고요. 날짜를 적는 칸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이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장기 목표 또는 단기 목표에 원하시는 그 금액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지갑을 열 때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또 돈을 쓰네,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왜 돈을 또 쓰지 하고 이런 기분이 아니라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이 돈이 들어올 거야,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새끼쳐서 다시 들어올 거야 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여러분한테 이거를 드립니다. 이 수표랑 그리고 이 머니파워를 50분에게 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거기에서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도 마치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에 적합한 복장을 하기보다는요,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적합한 복장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은 남녀 성비가 고르지만 사업 초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 남성 비율이 엄청 많았어요. 코드가 비싼 사람들끼리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서 일할 때는 바지 정장으로 주로 입었었어요. 너무 유람스럽지는 않지만 상황마다 옷을 다르게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서 일을 실행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보도 셰퍼는 72시간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나서 일을 실행하기 위해 72시간 내에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실행될 확률이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에서 5년 중장기 경제적 목표 금액과 10년 후 경제적 목표 금액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왜 이 경제적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첨하기로 50분을 추첨해서 이 백지수표 그리고 응원엽서 그 다음에 머니파워 책을 50분께 쏘겠습니다. 이 50분은 랜덤으로 추첨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일일이 댓글을 참고해서 3분을 또 선정하겠습니다. 이 3분께는요, 완전히 몰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3가지 선물 외에도 선언한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매년 새해를 준비하는 웨이싱킹 콘서트 강연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은요, 여러분들의 목표를요, 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게 강연을 기획을 했고요. 강연이 끝나고 100일간 프로젝트를 또 완수하셔야 합니다. 지난 강연의 후기에 따르면요, 14억의 가치를 지닌 강연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켈리의 리미티드 에디션 풍요의 주파수 향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이불 베개에 뿌리는 꿀잠 미스트, 켈리의 시그니처 향수, 핸드크림이 세트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선착순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니파워 책에서는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맞벌이, 육아 모두 하면서 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특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도 읽으시면 좋고, 또 아내 또는 여동생 또는 딸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에요. 이 책을 정말 소장하셨으면 합니다. 오디오북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웨이싱킹 책방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